홍콩에서 유명한 식당들 여러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은 미슐랭 가이드를 참고했고요. 사실 저는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서 기대도 있긴 하지만 의심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일단 그들이 과연 현지의 식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 이런 의심도 있고요. 미슐랭 별 달았던 식당 중에 가보고 실망스러웠던 곳들도 꽤 있거든요. 그치만 제가 홍콩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미슐랭 가이드가 주된 지표였어요. 근데 또 이번 여행에서만큼은 모든 식당이 다 만족스럽긴 했어요. 홍콩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밥을 먹을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성하고 첫 번째 람퐁 유엔, 센트럴에도 있고 침사추이에도 있는데요. 저는 청킹맨션 지하에 있는 침사추이점으로 갔어요. 레트로한 분위기 정말 좋고요. 제가 홍콩 오기 전에 중경상림 보고 왔는데 그런 감성도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밀크티 나왔습니다. 밖에 너무 더워서 아이스로 했는데 솔직히 저는 좀 밍밍하다 느꼈어요. 원래 이런 건지 얼음이 그새 녹아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대한 천상의 밀크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걸로 먹었으면 좀 달랐을까 싶긴 한데 홍콩은 너무 덥잖아요. 이때 배고파서 치킨면도 시켰고 햄버거도 시켰는데요. 둘 다 주변 보니까 현지인들이 많이 먹길래 골라봤어요. 일단 햄버거는 군데리아 선에서 정리할 수 있고요. 치킨면은 홍콩 여행 와서 맛집 찾아다닐 생각 없어서 뭘 먹어도 상관없으시거나 돈이 남아돌거나 이미 가보고 싶은 식당 다 가보시고 시간도 남아돈다 그런 거 아니라면 시키지 마세요. 홍콩에는 이따위 곳보다 맛있는 게 널리고 널렸습니다. 프렌치 토스트는 맛있었어요. 사실 이것마저 맛없었으면 람퐁유에는 이번 영상에서 등장시킬 생각조차 없었는데요. 다행히 이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하고 잘 나가는 디저트 카페에서 먹는 프렌치 토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딱 눅눅하고 달달하고 부드러운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버터가 위에 녹아있으니 고소한 향도 나고 달달하고 메이플 시럽도 내가 원하는 만큼 뿌려 먹고 그러니 당연히 맛있겠죠? 아침 일찍부터 영업하는 곳이니 아침 대용으로 간단하게 토스트만 먹는 곳으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부터 확실히 홍콩 느낌 많이 나는데요. 망망키입니다. 템플 스트리트 근처에 있어서 밤에 구경하다가 먹으러 들리기 좋은 곳이에요. 참고로 저는 템플 스트리트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는 야시장은 아닌 것 같았어요. 눈에 띄는 노란 간판이고 미슐랭 받은 걸 잔뜩 자랑해놔서 어딘지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자리에는 이렇게 뭐인지 알아보기도 힘든 소스들이 잔뜩 있었고요.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냥 안 먹었어요. 여기가 면 요리로 유명한데 여기는 완탕면, 볶음면 둘 다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족발이 들어간 볶음면, 이게 메뉴판에 베스트라고 되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완탕면, 육수랑 완탕이랑 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면 양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여기 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전에 알아볼 때 어떤 블로그에서는 고무줄 씹는 느낌이라 호불호가 강할 것 같다고 했는데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면발 자체는 짱짱하고 질길 것 같은데 씹기도 한데 씹으면 또 잘 끊기는 면이고요. 면 자체의 질감이 다 느껴져서 고무줄 같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면들은 다 면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낯설어서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법한 면이었는데 일단 저는 괜찮았고요. 족발면은 특히 족발 콜라겐이 녹았다가 면이랑 다시 붙은 후 다시 굳으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확실히 물렸습니다. 맛은 있어요. 나쁘지 않고 족발 양념도 우리가 아는 범주 안에 있는데 얼마 전 방콕에서 극한의 부드러운 족발을 먹고 온 후라 그런지 족발고기 자체는 정말 아쉬웠어요. 젓가락으로 발라먹는 건 택도 없고요. 무조건 손으로 들어서 뜯어먹어야 될 정도로 단단했어요. 옳게 된 족발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족발 양념이 맛있는 편이라지만 이게 베스트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완탕면은 좋았어요. 국물은 슴슴한 편이긴 했지만 저 완탕 자체가 끝내줍니다. 베이킹소다를 소량 넣으면 새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탱글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가 그런 걸 쓴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살면서 먹어본 새우 중에 가장 탱글했습니다. 심지어 다진 새우인데도요. 야식으로 먹기 좋은 면인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추천하냐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족발면 맛있긴 한데 하나도 다 못 먹을 정도로 물리는 편이고 완탕면은 맛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집들이 훨씬 맛있거든요. 그냥 이런 집도 있구나 하고 경험했다 칠 겁니다. 그 다음 면 요리집은 호흥키, 쇼핑몰에 입점해 있고 이런 캐주얼 음식점으로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유서 깊은 곳이에요. 주변에 식사하는 현지인들 메뉴 보면 면으로 흥한 그런 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요리 두루두루 잘하는 집 같습니다. 저는 면 먹었고요. 완탕면이랑 새우탕면이었어요. 여기도 역시 면으로 잔뜩 뒤덮여서 뭐가 뭔지 알아보기 힘들게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시킨 창펀, 이거 괜찮은 듯 하면서도 별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약간의 돼지고기 냄새가 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육향인지 잡내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육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피가 쫀득쫀득해서 그건 맛있긴 했어요. 룬킹인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창펀은 저 쫀득쫀득한 피가 정말 맛있는 거라 생각하기
베이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괜찮았고요. 여튼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면이 주인공입니다. 이전 망만키의 완탕면보다는 이게 더 맛있어요. 망만키랑 비슷한 고무줄 같은 면이고 육수는 슴슴하긴 한데 또 해산물의 감칠맛은 충분히 느껴지는 육수예요. 완탕 자체도 맛있고요. 탱탱합니다. 식감이 아주 탱글탱글해서 좋아요. 또 이거 새우는 새우의 얇은 피 감싼 딱 그 정도 맛인데 저는 이것보단 완탕이 더 맛있었네요. 원래 다진 것보단 원물 모양이 남아있는 게 더 맛있을 텐데 여기는 다진 새우여도 충분히 식감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더 추천합니다. 그 다음 침차이키. 완탕면들이 맛있다고 쭉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에서 먹은 완탕면 통틀어서 여기가 가장 맛있었어요. 제가 늦은 저녁에 갔었는데도 웨이팅이 있을 만큼 인기도 상당한 집입니다. 완탕도 좋지만 여기서는 3가지 토핑이 다 들어간 아이로 주문해봤어요. 면은 이전 집들이랑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왼쪽에 큰 덩어리는 어묵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고기, 위쪽에 있는 게 완탕입니다. 이게 원래는 맑은 육수인 것 같은데 토핑이 이것저것 들어가서 그런지 금방 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고기는 살짝 퍽퍽한 돼지갈비 같은 식감이고요. 그치만 삶아서 내준 거라 그런지 질기진 않고 꽤 씹을만하다 정도의 식감입니다.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묵, 이거 먹어보면 어묵인 거 바로 알겠지만 그럼에도 꽤 낯설더라고요. 꽤 강한 단맛이 첨가된 느낌이랄까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이게 제일 별로였고요. 가장 맛있었던 완탕, 이게 가장 요물입니다. 이전 집들도 다 탱글탱글 식감이 충분히 좋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게 맛있었어요. 어떻게 같은 완탕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홍콩에서 먹었던 완탕면 중에서는 저는 단연코 침차이키가 원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먹다 보면 물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추기름도 있어서요. 살짝 매콤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 없이 3-4스푼 넣었는데 저한테는 너무 맵더라고요. 여튼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면만 먹지 말고 중간에 디저트도 먹어야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 정말 유명한 베이크하우스.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집이죠. 저는 침사추이에 있는 지점으로 갔었고요. 시간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웨이팅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치만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은 정말 빨리 줄어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맛있어요. 여긴. 별로 따로 할 말은 없지만 상당히 맛있는 에그타르트이니 지나가다 보이거나 디저트를 먹어야 한다거나 뭐가 됐든 들러서 여러 개 사서 드셔보시길 바래요. 침사추이 근처라면 만두도 하나 테이크아웃해서 먹으면 좋은데요. 칭힌키라고 미슐랭에 올라온 만두집이에요. 상하이에서 자주 보이는 구운 샤오롱바오 같은 느낌의 딤섬이고요. 저는 고기랑 트러플 이렇게 2개 먹었습니다. 한쪽은 고소한 과자 먹는 것처럼 바삭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아는 만두피 식감인데 안에 육즙이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침사추이 근처라면 들러서 드셔보시길 바래요. 청킹맨션 건너편에 뒷골목에 있으니 웬만하면 근처 들르시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면 요리입니다. 완탕면은 아니고 고기면인데 엄청 유명한 카우키 레스토랑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집들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지 웨이팅이 가장 길었고요. 그래서인지 홍콩 특유의 합성 문화도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브리스킷 육수랑 카레 도가니 주문했고요. 고기면은 딱 봐도 훌륭하죠. 고기들이 차돌량지 부위라 상당히 식감이 강할 텐데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야들야들 맛있어 보였고요. 카레면은 살짝 반투명한 저 힘줄? 저것들이 정말 맛있어 보이고요. 카레도 색이 워낙 진해서 그런지 카레 강국 일본과 비견될 정도로 엄청나 보입니다. 일단 둘 다 비주얼은 합격. 면은 둘 다 같은 면인데 이전에 완탕면들처럼 고무줄처럼 탄탄한 면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가능한 칼국수 같은 부드러운 면이었어요. 이거 덕분에라도 호불호가 덜 갈릴 것 같고요. 고기면 육수는 맑은 육수인데 엄청 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끝내주는 갈비탕집 가면 이런 육수 맛이 날 것 같아요. 두드러지는 향신료도 딱히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 아무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카레는 생긴 거랑 다르게 묽은 스타일인데 삿포로의 스프 카레가 생각나는 비주얼이네요. 근데 묽어서 그럴까요? 면이랑 카레랑 따로 노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럴 때는 면 한 입 먹을 때마다 카레에 적셔진 고기를 같이 곁들이면 됩니다. 고기면은 제가 이제껏 먹었던 소고기면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먹는 돈코츠만큼이나 육향이 매우 진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들도 굉장히 야들야들 부드럽고요. 저런 흰색 맛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는 저게 좀 질긴 부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것도 입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부드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저 정도 수준의 고기면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따라하기라도 하는 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카레면은 이 스지가 압권입니다. 스지가 어떤 육수에 들어가 있는다고 그 맛을 머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건 다르더라고요. 카레 맛을 충분히 머금고 있고 특히 젓가락만으로도 끊어질 만큼 부드럽게 조리된 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식감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겠지만 호불호일지언정 이거 드셔보시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기도 으스러지도록 부드럽고요. 이렇게 면 요리들은 끝이고 홍콩에서 가장 핫한 집 중 하나인 리틀바오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 홍콩 일정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2번이나 방문한 엄청 만족했던 집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엄청 잘 나가던 셰프님이 만든 가게라는데 그런 배경보다는 그냥 음식 자체가 굉장합니다. 햄버거 집인데 중국식 찐빵인 바오를 활용했고 버거 패티도 각양각색으로 중국 느낌을 살려서 넣은 집이에요. 자리는 대부분 바 형식이고 안쪽에 테이블 2개 있는 구조고요. 첫 방문에서 주문했던 건 삼겹살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랑 치킨버거였어요. 삼겹살은 파채 같은 거랑 들어있었고 양념이 된 상태였고요. 치킨버거는 양배추랑 피클이 같이 있었어요. 저 바오 맛을 아시는 분들은 예상되겠지만 푹신한 빵에 아주 약간의 단맛이 가미된 느낌인데 이게 또 햄버거로 먹으니까 색다르더라고요. 삼겹살은 한 번 삶고 또 구운 건지 엄청나게 부드러워서 햄버거처럼 입으로 잘라서 먹기에 괜찮았고요.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었어요. 치킨버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맛인데 내슈빌 치킨버거처럼 약간의 신맛이 도드라지는 맛이었어요. 그렇다고 진짜 내슈빌처럼 엄청 맵진 않고요. 시큼하고 매콤달달한 양념 맛이에요. 저는 어쩌면 살면서 먹어본 치킨버거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먹은 트러플 감자튀김. 이건 그냥 평범했어요. 감자튀김에 시판 트러플 오일 뿌리면 이런 맛일 거예요. 그리고 솔트 캐러멜 아이스크림을 튀긴 바오 사이에 넣어준 디저트. 이거 끝내줍니다. 바오를 튀겨서 그런가 바삭 폭신한 식감인데 그 뜨거운 튀김 사이에 차가운 아이스크림. 제가 홍콩에서 먹었던 디저트 통틀어서 이게 가장 맛있었어요. 이거는 핫한 음식 집합소인 더현대에서 팝업을 해도 먹힐 것 같은 맛이에요. 여기 오신다면 햄버거 다 드시고 디저트까지 드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햄버거들이 정말 끝내줬어서 홍콩 여행 동안 여길 2번이나 왔어요. 이번에는 저녁에 와서 맥주도 시켜봤고요. 햄버거 외에도 다른 것도 먹어보자 생각에 후라이드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 강국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 보통 만족을 못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수준이긴 했습니다. 대만족은 당연히 아닌데 이 정도면 뭐 치킨시티인 대구에서 개업 정도는 할 수 있겠군 싶은 수준입니다. 훈제 파프리카 가루인지 살짝 매콤달달한 프라이드 치킨이었고요. 사실 매콤보다 달달이 좀 더 캐릭터가 강했던 건 아쉬웠어요. 그래도 튀긴 닭이니까요 맛있습니다. 이번에 시킨 건 치즈버거랑 코리아 게살버거. 치즈버거는 딱 우리가 상상 가능한 구성에 빵만 바오로 바뀐 모습이고요. 게살버거는 진짜 소프트 쉘 크랩 튀김이 통으로 들어간 모습이에요. 이름에 코리안이 붙은 건 안에 있는 소스가 고추장 베이스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양념치킨 양념이랑 거의 비슷한 맛이에요. 결론만 딱 말하자면 치즈버거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먹을 만한 맛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삼겹살이 1등, 치킨이 2등, 게살이 3등입니다. 근데 게살버거는 시즌 메뉴라 이번 가을 동안만 파는 것 같아요. 삼겹살이랑 치킨버거랑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끝내주는 아이스크림 튀김 시켰고요.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콩 가신다면 꼭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이런 거랑 유사한 그 어떤 것도 본 기억이 없어서 아쉬워요. 자, 여튼 이렇게 이번 홍콩 여행에서 맛있게 먹은 집들 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면 요리들이 너무 좋았고요. 이번 여행에서 딤섬은 룬킹인에서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따로 더 먹진 않았네요. 다들 홍콩 가시게 된다면 침차이키랑 카우키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맞는 맛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찾기 힘든 음식이니까요. 홍콩 간 김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 홍콩 음식에 너무 만족해서 아마 앞으로도 종종 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가까우니까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